산업화의 주역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이렇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는 그 위인의 시간으로 우리 ROTC 애국동지의 1기 회장님이신 김무성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청년 시절 성장 과정 그런 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출신은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또 대학은 경북 대구에 소재하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왔고 네. 전공은 농학이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교육자가 되는 것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정에 7남매 중에 사남 3녀인데 제가 복판에 7남매 중에서 네 번째로 서열이 되는데 그때도 저희 위에 제일 맞이가 누님이고 두 분 형님이고 그때 다 대학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형님이나 누님도 보면 너는 그 아버님이 가진 땅도 있고 하니까 너는 그만 고향에서 농사 짓는 게 어떠냐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에 가서도 보면은 제가 그 교수님 밑에 연구실에서 지내면서 그 교수님이 제가 있는 동안에 그 모교에 대통령 총장 직무 대리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 그, 그 교수님이 참 바빠서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실험은 제가 우리 같은 동료 학생하고는 같이 실험을 하기도 이랬어요. 그 교수님이 제가 3학년 때 ROTC를 할 때에 그 파벌 반대파 교수들의 이해가 추출돼가지고 파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있고 해서 거기도 개별적으로 상신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 교수님이 복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 대학 다닌 것도 별 이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게 ROTC가 안 했으면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술고시를 봤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이제 ROTC를 마치고 제가 제대를 후에 그 교수님이 복직해가 계셔서 인사를 드리니까 너 고생했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대학원에 공부하라. 이제 교수님 밑에서 내가 그때 교수님은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다시는 학교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간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너 뭐 하겠느냐? 저는 원래 꿈이 농사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한번 하고 농사 짓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 교수님이 다른 그 직장을 저에게 알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싫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내가 들으니까 농림부에 직원 채용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응시를 해보라. 그것도 싫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한번 응시해봐라. 그 당시에 시험 공고가 서울신문에만 났어요. 이 중앙관세의 모든 행정은 그 서울신문에 그 이튿날 보니까 20일 후에 시험 날짜가 잡혀있어요. 그 전국 과목이 한 열 몇 과목이 있는데 이걸 다 탐독을 하면 참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전공 과목 책 하나를 소설 읽듯이 하루만 했어요. 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6명을 뽑는데 한 거의 500명 가까이 왔어요. 거의 8대1 가까운 비율이 됐어요. 80대 1. 그렇죠. 80대1 가까이.
그래서 3개월 후에 결과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그 시험 이 발표 이전쯤에 돼서 그 이름에 제가 1차 시험에 합격 명단이 나왔어요. 중앙청이 거기서 2차, 3차 시험을 쳤어요. 그 모두 그 시험, 1차 시험을 치고 나와서 뭐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어떻냐 물어보니까 다 잘 쳤는 것이 얘기해서 난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 1차, 2차, 2차 시험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합격을 돼가지고 이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뭐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농림부에 입사를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나도 저런 중앙부에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겠다. 그 길은 뭐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아침 새벽 일찍에 로버트라는 강사가 있어. 미국 사람이야. 거기 가서 회화를 아침에 한 90분 듣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고 밥은 이제 식당에서 사 먹고 출근을 하고 또 종로 2가에 가서 저녁 때는 또 영어 강습소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유학에 임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농림부 생산국에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식량도 수입했지만 사료 곡물을 많이 수입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사료를 전공해 보겠다. 사료 작물을 전공해 가지고 나도 여기 한국의 큰 제분 회사나 이런 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대학이 유니버시티 네바다라고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주입니다. 사실은 유학 가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또 땀도 많이 흘렸고. 왜 그랬냐? 대학 2학년 때 4.19가 났고 대학 3학년 때 5.16이 났으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휴학한 상태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도 눈물이 없을 때는 내가 하도 그 젊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부딪힐 때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 경희대학교에 내가 그 친분이 있던 그 교수님이 저보다는 한 10년 선배 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중앙부서에 있을 때에 가끔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있는데 우연히 시내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외국하다 언제 왔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학교 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때는 서울에 뭐 교수가 될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냐 그래서 그럼 내가 집에 그때 내가 결혼을 한 상태니까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경희대학교에 그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제일 젊은 교수니까 학생들이 또 그때는 또 유신 반대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터졌대요. 학생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많이 지도하고 설득도 했어요. 그또 내가 외국에 있어봐도 너희들이 국가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고 너희들도 잘 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행정에 동참해가지고 일도 하게 되고 학회도 많이 기여를 하고 교무처장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그 교육자가 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우연히 운명이 또 그렇게 기착이 돼가지고 학교에 그 봉사를 하게 됐어요. 참 내가 참 우리나라 처음으로 학교 기업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학교 기업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학교 기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재단 사업만 학교 기업입니다. 연세우유라든지 이런 건 학교 기업이 아닙니다. 연세대학 재단 사업입니다. 근데 학교 기업이라는 것은 대학 총장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기업입니다. 그거를 2004년도에 정부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학교 기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경희대학교에 한의대가 유명하니까 그 한방지로 가공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 인삼녹용 대보 진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2006년도에 자그마치 연 매출이 170억을 달성했어요. 그 170억을 내가 연 매출을 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이제 뭐라 그랬니? 왜 내가 170억을 연간 매출을 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한평생을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 300억 이상 매출이 되면은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주식도 상장 못하고 있는데 너는 뭐 어떻게 170억을 팔았느냐 그럴 정도예요. 2004년에요. 예. 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참 쭉 적는데 이제 학교라는 것은 내가 또 2005년도에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는 많이 이제 그 문교부라든지 많은 그 언론에서도 저한테 인터뷰를 하다 오고 또 문교부에서도 많은 저한테 너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팔았냐고 뭐 허위로 보고하는 줄 알고 그 실적을 보려고 감사도 나오고 이래서 그래 일이 다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이 기업이 경희대학교 소속된 기업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내가 임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직원을 1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 데리고 있을 때에 나는 9시에 공장이 가동이 되도록 스위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8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딱 그날 핵심 공장장하고 그 다음 핵심 부서 책임자를 불러놓고 오늘은 계획이 뭐냐 그럼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오늘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럼 퇴근은 거의 매일 10시간 넘게 퇴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돼서 그래 됐냐고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이제 캠퍼스가 안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제공한 제품이 뭐였죠? 동삼녹여 대보 진액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예요? 아니 그때는 그거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있었죠. 한약이요. 예, 건강식품.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또 뭐 오가피라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실질적으로 재배를 했어요. 학교 농장에다가. 그러니까 원료를 내가 핵심 원료를 재배해가지고 생산해. 농업과 한의학이 접목된 거네요. 예. 그 하니까 모두 그거 와보고 직접 이렇게 하구나. 또 그것도 많은 그 인터뷰를 하고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걸 보고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임을 받은 것이 아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년 퇴임하고도 2년 더 했는데 또 학교라는 게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저는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전국 학교기업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초대 회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명예회장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 학교 기업을 전국의 학교 기업이 그때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뭐 한 1, 2억씩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100여 개 이상 학교 지원을 해가면서 했는데 아마 제대로 성공한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항상 그러죠. 이거 자기 사업 가치를 생각하지 해야 되지. 이게 내가 뭐 그냥 뭐 자기가 내가 어디 월급 받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내가 많은 손님이 와도 항상 그러죠. 나는 원래 천하게 자랐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이상을 대접을 안 했어요. 비싼 거 보면 내가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라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캠퍼스가 이제 그 수원 캠퍼스 여기 그 이제 그 수원 입구에 영통에 있는 거기서 손님이 오면 우리 10,000원짜리 이상은 대접을 안 합니까? 안 그러면 보통은 내가 학교 교수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다음 직원들은 꼭 한 달에 회식을 하게 됩니다. 회식을 하는데 너끼리 가라. 내가 가면 너 2차, 3차 못 가라. 절대 맥주 한 잔 못 먹어. 왜냐?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교수 외에 직원들도 수십 명이 내가 저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무슨 뭐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 하고 딱 거절하고 꼭 회식할 때 가면 먼저 직원들하고 같이 설렁탕이나 그때는 뭐 한 5,000원을 하면 설렁탕이 한 그릇 먹고 빨리 가버려. 늦게는 못 하고 그래. 그럼 직원들은 마음대로 2차, 3차 가도 내가 그걸 말리질 않아요. 왜냐? 걔들은 밤 10시까지 오버타임을 일을 하니까 그 오버타임비를 전부 다 제가 다 6시 넘으면 오버타임비를 다 쳐줬어요. 그래 직원들도 신나고 그래 저는 딱 그 근무에 아무리 있어봐도 뭐 거기 혜택을 받아오는 건 없고 꼭 내 혼자 뭐 할 일만 이렇게 하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우리 조용식 하원장님이나 사모님이 그때는 저를 무척 내가 이제 학장도 여기면은 김 학장 고생했어요. 그 왜 고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돈이 일주일에 되면은 수억씩 들어오니까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저를 만나면은 김 학장 수고했어. 그 나는 뭐 자신도 모르고 뭘 수고했는가 짐작만 알죠. 그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었나 보죠? 그렇죠. 수익이 아무래도 기업을 하다 보면은 네. 한 2할 정도는 그 수익이 170억은 뭐 한 30억 정도 수익이 되니까 이하림은 수익률이 아주 높은 기업이네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저거 해가지고 그 뭐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그 납품하는 그 원료를 납품한 사람들도 보면은 한 번은 내가 원료를 납품한 분들을 한번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했더니 이 양분들이 내가 리베이트를 달라 그러는 줄 알고 모두 처음에는 참 얼떨떨하게 이제 앉아 오늘 내가 오시라고 하면 우리 학교 경우는 절대 리베이트가 없고 여기에 어떤 사람하고도 그런 결산을 하지 말라. 여기는 일전 한 푼도 자기 납품한 돈 위에는 절대 받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희색이 돼가지고 전부 다 들었어. 그분들이 와도 내가 대접할 거는 아무리 저거 해도 내가 10,000원짜리 이상은 대접을 안 하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돈 관계는 모든 것이 격리처에서 다 처리하고 저는 돈하고는 무관하고 뭐 이런 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거기서 장기 있었으면 2010년대는 내가 연간 매출을 1,000억을까지도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직접적으로 원료를 학교에서도 생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중국을 한 30여 채 이상으로 약재를 구매하려고 동북 삼성은 한 30회 정도 다녀왔을 정도로. 그래서 흑룡강성, 길림성, 또 요양성 이 일대를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양념시장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십제는 뉴질랜드에 가서 녹용도 직접 수입을 하려고 뉴질랜드에 답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돈을 절약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한 푼 생기면 나한테 뭐 되는 일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깨끗이 모든 것을 저거 하고 있는데 만약 어느 기업이라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난 다 그래 봅니다. 그 오너가 그 사람의 역할을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고 봐야 돼. 나는 항상 그래. 너희들 뒤에는 감시자가
수십 명이라고 있다고 생각해라. 내 일거수일동도 똑같이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부정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 직원들도 아주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한 것 같아. 예. 그 학교 기업이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예. 됐네요. 예. 아까 질문하시던 거. 아, 네. 아,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던 시기에 농업 또 이런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좀 많이 발달된 것 같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우리 회장님께서 기여하신 거가 지금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가도 전공 분야가 자꾸 변천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우리 다닐 때는 뭐 컴퓨터 학과도 없는 식으로 그건 생소한 점인데 전기과가 뭐 이 전자과로 되고 뭐 이렇게 변천해가 뭐 컴퓨터 학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내가 그래서 이 과로 순수한 농학으로 해서는 이 밥 벌어먹기 힘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제가 소속이 된 학과는 한방재료 가공학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투용작물. 그렇죠. 그 한약재를 주로 네, 해가지고 네. 가공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항상 이거는 앞으로 한국은 농업이 이 지각적인 농업이 안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농토가 다른 외국에는 원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젊었을 때 미국에 있어봤기 때문에 미국의 농장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닭을 키우는 것도 보면 한 사람이 100만 수를 키워요. 그 농장도 가보고 소도 뭐 5천 마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참 그 농장에 가서 말도 타보고 이랬는데 절대 우리가 대농은 여기서는 하기 힘든다. 그거는 기계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배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앞으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요즘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 이러는데 그 기술적으로 지박적으로 소농토 가지고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과를 새로 만드신 그 시기가 언제 몇 년도쯤? 지금 아마 2000년대 2000년경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후배들은 뭐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퇴임하고는 학교도 자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보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금년 여름에 미국에 한 7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위스콘신에 가서 그 위스콘신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제가 했냐면 위스콘신에서 북방으로 그 메디슨에 네. 저 위스콘신 위스콘신 메디슨. 메디슨이 그 주정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네, 네. 거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카나다 쪽으로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삼밭을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오너가 누구냐면 대만 사람으로서 유학을 온 이제 이름이 허신데 성문 허신데 그 허신 농장을 가봤어요. 근데 인삼을 얼마나 재배하느냐? 60만 평. 우리 조금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60만 평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 한국은 농사를 짓자면 손으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계화가 주로 되는데 보면은 인삼 씨를 뿌리는데 아주 그대로 기계로 밀파를 해봅니다. 밀파를 하면 막 모판 것처럼 모판 것처럼 인삼을요. 예, 인삼 제로예요. 임금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왜 우리 인삼은 종주국인 한국인데 한국이 왜 이걸 전멸을 못했냐. 그래서 저도 무척 가슴 아프고 있어서 그 여기서 우리나라 인삼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샘플도 가져오고 거기 책자도 가져오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거기 넓은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업을 운영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이 특용작물 그 예. 한방 예. 재료를 재배하는 거랑 연결돼 가지고 예.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것과 그 공부하신 게 기업화 이게 거의 뭐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산업화가 예. 결국은 그 계획 단계에서 돈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 하다가 거기에 이런저런 그 틀을 갖다 받치고 다 자금을 끌어다가 붙여서 오늘의 이제 그 선진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 학교 기업을 일구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네. 학교기업협회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에 전국에 지금 이제 명예회장인데 전국의 학교기업을 거의 답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템을 잘 정해야 돼요. 제빵한다. 내가 제빵 지금 가능합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데. 샌드위치가 그럼 인천 인하대학에서 제빵 공장을 만들어 타자. 그 인하공장에서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 부근의 제과점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파악했느냐? 그걸 없이 그냥 그 자기가 뭐 잘 만들면 될 거면 그건 서로가 다 죽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동에 그 안동 학교 그 대학에 이제 학교 기업을 만들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뭐를 말이냐 하해 탈춤을 그 알파를. 하해 탈을 그 기계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시장 조사를 해봤느냐? 그래 얼떨떨해요. 예를 들어서 하해 탈을 대한민국 가정이 몇 가정이냐? 남한에 내가 보니까 저는 2천만 가정도 안 된다. 하해탈을 하나 사놓으면 이게 10년 가도 그 모습, 100년이 가도 그 모습 되는데 한 번 살면 그 사람이 다시는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소비가 돼야 되지. 소비가 안 되면은 2천만 개만 팔면은 이 공장을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야. 2천만 개 팔면 기적이죠. 아, 글쎄. 그 2천만 만 개를 판 후에는 공장을 문 닫으면 누가 사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비가 되지. 내가 한방 그 소재인 이건 건강식품을 먹는단 말이야.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수요가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만들면 팔로가 된다. 그럼 수출이 이것 되느냐? 안 된다. 이건 선정부터 아이템부터 실패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때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학교 그것도 창설에 아니 그게 많이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은 뭐 겨우 져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기업이라는 것은 소비가 될 걸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거 안 되는 게 그냥 만들어가면 어떻게 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은 잘 생각해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냥 야 금년에 사과 같은 거는 나무가 키워주는 정도인데 금년에 뭐가 그 인기더라. 그걸 다른 사람 뽐받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나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좀 더 깊. 톱니바퀴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예. 네 귀비 네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처음으로 애국 동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마 오늘 뭐 내용이 저는 저 생각은 아직까지 미흡하고 두서없는 것 같은데 잘 경청하시고 또 뭐 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잘 성공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